안녕하세요. 부산의 사이다입니다.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가격 요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볼 게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부분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비규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든지 기존 조정지역을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한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아 있고요. 사실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미 발표된 12, 16에 발표된 수도권의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요 내용만 완화했었고요. 대부분 규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가 21번째 이게 대책인데, 아시다시피 규제만을 하는 거는 사실 또 다른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금연구역이라는 내용인데요. 저희 회사의 이제 금연구역 건물입니다. 초기에 단속을 조금 안 하더니 이제 어느 순간 보건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단속을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그 흡연자분들이 주차장 구석에 이제 가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게 건물 안이죠. 거기서 흡연을 하고 했었는데, 단속을 하고 나서는 거기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물 입구 쪽, 인도 쪽에 나와서 흡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어쨌든 간에 제가 다니는 길에 간접 흡연이라든지 그런 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걸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건물 안에서는 못 피니까 인도로 나와서 담배를 핀다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규제만을 하는 거는 사실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완화, 공급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공급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요 보여드리는 자료는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6월 1일 날 발표한 자료고, 2019년도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은 54.1%입니다. 이거를 빨리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완화에 대한 조치 내용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들도 분명히 필요한데, 사지 못하게끔만 하는 거는 조금 이미 묶어있는 물건들을 시장에 내지 못하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최소 65% 이상 돼야지 전체적인 안정세가 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집값 오르는 순서를 보면 수도권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강릉시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일반 도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르거든요. 제일 선두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요 물건들을 안정화시켜야 전체적인 가격들이 안정세로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반대로 저는 이게 이 수도권 54.1%가 65%가 되지 않는 한 가격 상승의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분명 요 수치,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급을 계속 하겠다라고 했지만, 제일 빨리 규제를 하기보다는 정부에서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보시기 전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릴 힘도 사실 계획도 없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국민 여러분,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자, 영상을 보시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안전적인 관리를 하겠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 사전을 보시면 바뀌어 달리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또는 그런 것, 일정한 상태. 사실 이미 문재인 정부 3년 차에서 집값이 뭐 작게는 30%, 또 많게는 50%, 60%씩 올랐습니다.
그거를 되돌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미 오는 그 가격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 봤을 때도, 제가 만약에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봤을 때도 완만한 우상향이 이상적입니다. 이미 오른 이 아파트 가격을 또 확 내리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4억짜리 하는 집을 3억에 현금과 1억의 대출을 주고 샀는데 그 집이 2억 5천, 3억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실입주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정부에서 힘을 가지고 초강도 규제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뭐 보유세를 엄청 올려라, 종합부동산세도 엄청 올려라, 뭐 양도소득세를 뭐 감면을 해주지 말라. 그렇게 해도 법제화를 해서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지만 슈퍼 여당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어쨌든 이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임기가 있기 때문에 표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60%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슈퍼 초급 규제를 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집값이 갑자기 훅 떨어지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완만한 우상향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또 타임은 걸리거든요. 브레이크는 걸리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또 무주택자분들이 조금 기회를 잘 보셔서 이번에는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셔서 조금 이번 기회에 또 한번 그런 집 구매하시는 걸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의 어떤 개인적인 또 생각이니까요.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